인간은 왜 사는가? 다이어트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는가 싶기도 하실 텐데, 해야 돼. 이거를 들어야 나중에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행복해지려고 사는 거죠, 그죠? 불행해지려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행복해지려고 사는 거지. 그러면은 다이어트도 인생의 일환인데, 인간은 왜 다이어트 하겠어요? 이것도 당연하지. 이게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그런데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 꼭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의사가 하는 대부분의 치료는 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어. 그럼 암을 고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만약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았어요. 먹었어요. 그거 나았어요. 행복해지잖아. 근데 다이어트는 아니라니까. 아닐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이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행복해지느냐 안 행복해지느냐는 그 행위만으로 결정되지가 않아요.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을 되게 좋아해요. 그럼 놀이동산 가려고 갔는데 원래는 6만 원이었는데 60만 원이 된 거야.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약간 좀 기분 나쁘죠? 그래도 워낙 놀이동산을 좋아하니까 들어가요. 근데 막 재미있는 어트랙션에는 막 줄 엄청 길어 있고 음식은 갑자기 엄청 비싸지고 그러면 이게 안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행복하고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는 다른 문제가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행복한 일만, 좋은 일, 그러니까 다이어트 해가지고 벌어지는 이득만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면 다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험해보면 어때요? 다이어트에 대한 그 비용, 들어가는 노력이 생각보다 훨씬 많고, 다이어트 해봐야 그 날씬한 몸을 할 수 있는 게 더 작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거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이게 제가 제 생각을 막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이어트 환자를 몇천 명 봐가지고 그 환자분들이 그렇다는 걸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9천 건 이상의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면서 그 많은 분들을 보고 그걸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꼭 있는데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도시에 신사임당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전투력 높은 신사임당도 있어. 그분들이 그런 뭐라 그럴까 느낌이에요. 그래? 뭐 안 박사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내가 너 틀렸다는 거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다이어트를 진행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엄청 잘 빼와. 보통 한 달에 한 6kg 정도 잡고 빼는데 이분들은 막 8kg, 9kg 이렇게 빼와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 오실 때마다 기분이 점점 안 좋아져. 점점 막 날카로워지고 저희가 10일마다 보거든요. 분명히 평균보다 더 잘 뺐으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니까. 보통 한 달에 한 6kg 정도 빼는데 막 8kg, 9kg 빼와요 결국은. 근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안박사 이 꿰매 넘어가가지고 저 작전에 넘어갔어. 내가 원래 6kg만 빼야 되는데 내가 9kg까지 뺐네. 내가 쟤한테 속았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왕왕. 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의사잖아요.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의사가 제 먹거리가 달렸는데, 제가 먹거리가 완전히 달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다이어트만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이어트만 하면 행복해져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다이어트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다이어트를 하는 의사가, 다이어트 하면 안 행복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약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행복하다고 얘기해야 돼. 그래야 많이 하지. 근데 안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사실 제 의견 주장하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이 주장하는데 묻어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남이 얘기하는데 그냥 같이 옆에 끼어 있는 거. 제 말이 옳아. 막 이런 거 제가 좋아해요. 원래는. 이 정신과 의사분도 저랑 똑같이 얘기해요. 살아보니 인생은 필연보다 우연에 좌우되고.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생각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생 생각대로 안 돼. 세상은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곳이다. 무슨 의미죠?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사소한 즐거움을 잃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자, 이건 어떤 의미죠? 사소한 행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먼 행복을 보고도 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장이 된다거나, 회장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되게 성공한 인생이 된 거나, 그런 거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랑 똑같이 얘기하잖아. 이거는 믿으셔야 된다니까. 자, 거꾸로 얘기하면
사소한 즐거움을 잃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으니까 사소한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무너져요.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다니까. 제가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뭘까? 자, 보세요. 이거의 연속이야. 어제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제가 자 보세요를 너무 많이 한대요. 이게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 익숙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사실 이거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 때 습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를 한 300번 한다는데.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도 계속 나와요. 이게 예전에 강의하던 습관이어서 그래요.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인간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제일 우선이죠. 그죠? 이 스트레스를 받아. 아까 그 정신과 의사분들도 그랬죠. 의사분이 그랬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불행해져. 그죠? 그러면 이게 중요해. 이 특정 행위를 해요. 어떤 특정 행위를 해가지고 이 쾌락을 획득해. 인간이. 이거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해소되잖아요. 그럼 다시 행복해져. 근데 보세요. 여기서 끝나나? 또 했어. 끝나나? 아니에요. 스트레스 또 받아요. 다시 불행해지고 또 어떤 특정 행위를 하고 또 스트레스 없애고 또 행복해지고 계속 돌아가요. 이거 언제까지 돌아가겠어? 이거 죽을 때까지 돌아가요. 죽을 때까지. 그럼 뭐가 중요해요? 이 특정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특정 행위. 얘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폭축도 넣어놨어요. 이거 엄청 중요해. 이걸 해가지고 행복해지니까. 그리고 이걸 계속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인생에서 쾌락을 얻어 행복해지기 위해 인간이 하는 특정 행위를 나누는 기준. 이건 제가 나누는 기준입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이런 기준은 없어요. 그냥 제가 다이어트 클리닉 하면서 생각하면서 만든 기준이에요. 자, 저는 3대 욕구를 기준으로 나눠요. 이 3대 욕구 들어보셨죠? 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면 이제 식욕, 수면욕, 성욕 이걸 3대 욕구라고 하죠. 그죠? 식욕은 당연히 먹는 거고 수면욕은 자는 거고 성욕은 야스예요. 제가 이거 고민 좀 해봤는데 이게 아무리 의학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했어요. 왜냐면 이제 몇 해 후에는 제가 19금을 걸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 걸지 않아도 될까 싶어요. 그래서 혹여나 어린 분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접하시는 분들도 약간 좀 거부감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야스라고 할게요. 앞으로 계속 야스라고 할 거예요. 어쨌든 요거 3개를 3대 욕구라고 해요. 도덕책이나 뭐 윤리책 이런 거 보면은 뭐 3대 욕구에 대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막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다 필요 없어. 이것만 알면 돼요. 절대 안 질려. 자, 이게 엄청 중요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건 절대 안 질려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 있는 척 하면서 보면 이런 말이에요. 자, 특정 자극을 특정 시간차로 똑같이 반복해도 비슷한 쾌감을 준다. 자, 이거 엄청난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 인간의 인생에서 이거 3개 빼고는 어때요? 다 질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계속 똑같이 하면 질려요. 이것도 매일매일 하면 질려. 시간마다 이것만 하면 질려요. 그치만 시간차만 두면 비슷한 쾌감을 줘요. 이게 엄청 중요해. 식욕은 보세요. 식욕은 6시간마다 생겨요. 수면욕은 이거는 24시간마다 생기죠. 그죠? 그리고 성욕은 이건 좀 달라. 이거는 어떤 사람은 6시간마다 생기는 12시간마다 하루마다 3일마다 한 달마다 1년마다 뭐 다 달라요. 어쨌든 간에 시간차를 두면 비슷한 쾌감을 준다.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3대 욕구가 아닌 특정 행위가 있어요. 이건 너무 많아. 이거는 뭐 각종 취미 스포츠 보세요. 뭐 축구, 뭐 수영, 골프, 뭐 사교 활동, 뭐 영화 보기, 뭐 음악 듣기 너무 많아요. 근데 보세요. 이건 어떻다? 다 질려요.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예, 쾌락을 얻고 행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나 아니면은 정신 뭐 분석가나 아니면 심리학자들이 보기에 모든 쾌락은 크기가 있어요. 크기. 그 크기가 똑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는 더 좋고 뭐는 덜 좋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